사실은 좀 복잡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게 제대로 하면은 조금 복잡해요. 그 혹시 그 이렇게 뭐 어디선가 논문을 읽다가 이렇게 뭐 엔트레인먼트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엔트레인먼트 혹은 디트레인먼트라고 하는데 원래는 엔트레인먼트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다루면은 이 내용이 막 몇 주씩 가요. 사실 엔트레인먼트를 제대로 다루면은 식도 꽤 복잡하고 조금 내용도 좀 약간 하드코어해지고 몇 시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엔트레인먼트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후반부에 나오긴 할 건데 엔트레인먼트를 이렇게 제대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뭐 혹시 이렇게 강의를 새로 개설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름 역학 해가지고 만약에 개설한다면은 거기에는 좀 들어갈 법한 내용인데 우리가 뒷부분에 지금 요 강의는 구름 미세물리 과정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엔트레인먼트와 관련된 부분은 좀 빼고 엘리멘터리 믹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래서 그 엔트레인먼트와 관련된 것이 궁금하다면 본인의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 저에게 물어보시는지 아니면 제가 참고 자료를 적당히 알려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세요. 자, 우선 믹싱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자, 믹싱 섞는 거죠, 그죠? 뭐 섞는 겁니다. 제일 간단하게 믹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일단 아이소바릭 믹싱을 생각해 봅시다. 자, 아이소바릭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컨스턴트 P. 그죠? 그 컨스턴트 P니까 보통은 우리가 어느 상황을 생각하는 거냐면은 그냥 요 같은 레벨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공기괴가 뭐 이렇게 하면은 섞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뭐 밀도가 좀 다르면은 이렇게 뭐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타고 올라가고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섞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에어매스 1, 에어매스 2가 섞인다고 합시다. 얘의 질량이 M1이고 얘의 온도는 T1이고 얘의 수증기량은 Q1이라고 칩시다. 얘는 똑같이 얘의 질량은 M2, 온도는 T2, 수증기량은 Q2라고 해봅시다. 자, 두 개가 섞여요. 섞이면 커다란 공기계가 생길 거고 얘의 질량은 당연하게 M1 더하기 M2. 그죠?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T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Q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 요 믹싱의 핵심 문제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공기가 섞였을 때 믹싱을 거쳐서 이게 온도와 그 안에 있는 수증기량의 정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우리가 믹싱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항상 물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전 시간에 계속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어디서부터 도대체 출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뭐 그게 연력학 보존 법칙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개의 공기계가 이렇게 섞이면 질량 보존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수증기량부터 해봅시다. 자, 수증기량은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소금물 농도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Q라는 게 생각해보면은 그 단위 공기당 수증기량이죠. 생각해보면 이거 소금물 농도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소금물 농도가 소금물분의 단위 소금물 질량분의 소금의 질량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증기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 소금물 농도 값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럼 두 개가 섞여서 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는 초딩들한테도 물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소금의 양이 불변하겠죠? 초딩 때 배웠던 양은 소금의 양이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수증기량이 보존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수증기량은 Q1이 아니라 M1 Q1이죠, 그죠? Q1은 단위 공기 질량당 수증기량이니까. 첫 번째 M1 Q1. 그 다음에 여기 M2 Q2가 더해질 것이고.
여기서의 수증기량 전체 질량은 m이고, 근데 이게 m1 더하기 m2라고 했었고, 네, 곱하기 수증기량 하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Q는 뭐 금방 구할 수 있죠. Q는 m1 더하기 m2분의 m1 Q1 더하기 m2 Q2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죠? 예, 뭐 별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예. 자, 온도. 자, 온도는 뭘 어떻게 가지고 해야 될까요? 온도. 수증기는 질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되는 것 같고, 자, 온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초중딩 땅압 중딩 과학체 정도쯤 보면 나올 거예요. 예, 뭐 20도씨의 물과 20도씨의 물 얼마와 50도씨의 물 얼마를 섞었다. 몇 도씨의 물이 될 것인가 할 때 어떻게 했었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생각이 안 나나요? 예. 야. 예. 옛날에 다 배웠어요. 뭐였지? 20도씨의 물 얼마와 50도씨의 물 얼마를 섞었다. 몇 도씨의 물로 될 것인가? 고딩 때 배웠는데, 중딩 때 배웠나? 중3 때 나오나? 그럴 건데. 연용량 개념 배우면서 나오죠? 예. 얘가 온도가 T1이 더 높다 칩시다, 그냥. 예, 뭐 상관없어요. 부호는 상관없습니다. 얘가 온도가 높고 얘가 온도가 낮으면 얘에서 잃은 열량이 얘가 얻은 열량과 같아야 되겠죠? 예. 항상 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대충 찍어서 평균이겠지 뭐. 예, 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 보존되는가를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온도는 그러면은 얘가 잃은 열량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뭐 노트에는 T1이 더 높은 온도로 노트를 그렇게 해놨었네. 자, 그러면은 얘가 잃은 열량 어떻게 계산하죠? 얘가 잃은 열량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하면 되죠? 예, 얘 연용량은 얼마죠? 우선 질량이 m1이니까 뭐 이렇게 자꾸 받아 쓰려고만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뭐 빨리 써라. 나는 받아 쓸 준비가 되었으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 연용량은 얘 질량 곱하기 비열이겠죠? 질량 비열은 우선 우리가 CP겠죠? 엄밀히 따지면 얘 지금 수증기량이 있으니까 구분해 줘야겠죠? 그죠? 이게 지금 건조 공기만의 비열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수증기의 비열이 따로 있겠죠? 수증기량은 M1 Q1이니까 M1 Q1 CP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얘의 비열이겠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T1이 높다 칩시다. 사실 상관없어요. 부호는 상관없습니다. T1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이게 얘가 잃은 열량이 되겠죠. 그죠?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얘가 시스템이 얻은 열량 M2의 CPD 더하기 Q2 CPV T 마이너스 T2 하면 되겠죠. 잘 안 보여요? 더 낮출까? 이야 올라가네. 됐나요?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써놓은 거 이해하는 거는 사실 훨씬 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열심히 풀면 여기서 모르는 건 지금 다 아는 거고
예, 다 아는 거고 우리가 t만 알면 되겠죠, 그죠? 예, t가 유일한 미지수죠, 이 식에서. 예, 등식 하나 있고 미지수 하나 있으니까 얘는 t에 대해서 열심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편의상 자 CPD하고 Q1 CPV하고 생각해 보면은 Q1이 커봐야 뭐 0.01 정도쯤 되겠죠? 100분의 1 정도쯤 됩니다. Q1이 커봐야 뭐 100분의 1, 100분의 2 정도쯤 되지. 그래서 얘랑 비교하면은 예, 실질적으로는 얘가 훨씬 더 크죠. 예, 그래서 예, 제로스 오더 어프로시메이션은 얘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예, 무시하고 예, 이거 되게 작지? 그러고 무시해서 날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M1 더하기 M2분의 M1 T1 더하기 M2 T2가 됩니다. 네. 뭐 원한다면 열심히 계산해 줄 수 있지만 뭐 계산해 봐야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면 뭐 수증기량이 질량이 보존되고 온도 여기서 뺏긴 열량이 얘에 들어간 열량하고 같고 해가지고 결국 Q하고 T를 구했는데 자 이래 놓고 보면 뭐 식이 결론적으로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죠? 이거를 보고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weighted mean이라고 부릅니다. 질량 가중 평균, 질량 가중 평균. 예, 그러니까 Q를 계산하는데 Q1하고 Q2를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건데 예,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질량을 가중시켜서 Q1을 M1만큼, Q2가 M2만큼 예, 그 다음에 밑에 M1 더하기 M2하고 T도 T1 더하기 T2 나누기 2가 아니라 T1에 M1만큼 곱하고 T2를 M2만큼 곱해서 더하기 M1 더하기 M2로 나누는 예. 이거를 우리가 질량 가중 평균이라고 합니다. T가 정확하게 질량 가중 평균된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뻔하지 않겠어요? 그죠? Q가 이랬으면 우리 맨날 그러죠. Q가 이랬으면 W도 비슷비슷하겠죠, 그죠? W나 Q나 항상 우리는 이렇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지만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랬었죠. 예, 그럴 겁니다. 포화가 아니라 그냥 수증기압 E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서 변할 겁니다. 그죠? 진짜?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찍지 말고 Q는 입실론 곱하기 P분의 E니까 여기서 지금 P는 압력은 변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E는 상수죠. 예,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상수니까 Q하고 E는 단순히 비례관계죠. 물론 근사관계입니다. 어쨌든. 예, 그러니까 Q가 이런 식을 따라가니까 E도 당연히 그런 식을 따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E도 결국에는 예, 이렇게 질량 가중된 평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타도 그렇습니다. 예, 세타도 정의상 T, P나 P, R over CP니까 여기서 지금 P낫은 상수, 그 다음에 P도 일정 하니까 얘는 지금 세타는 이 상황에서는 그냥 T에다가 적당히 어떤 수를 곱한 거나 다름하지 않죠. 근데 T가 지금 이렇게 믹싱이 되고 있으니까 값이 나오니까 세타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까지 다루었던 변수들이 예, 전부 다 이런 믹싱에 의해서 어떤 값을 갖게 될 것인가? 질량 가중된 평균을 질량 가중된 평균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들으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학부 때 들었을 뻔직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자, 어떤 온도에 대해서 포화수증기압 곡선 배운 적 있죠? 예, 뭐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론 이퀘이션 이렇게 된다.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죠? 그죠? 예. 자, 그런데 펜이 전반적으로 흐리네. 얘를 조금 극단적으로 약간 과장해서 그릴게요. 조금 더.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게 해주고, 자, 어떤 요 상태가 원 스테이트라고 칩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T1, E1인 공기궤입니다. 요게 ES예요. 요게 ES 곡선이고 어떤 공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포화인가요? 과포화인가요? 불포화인가요? 불포화죠, 그죠? 포화 수준 기압보다 현재 지금 낮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스테이트 2라고 합시다. 즉 T2, E2 하면은 얘도 불포화죠, 그죠? 얘도 불포화입니다. 자, 이 두 공기가 서로 믹싱 된다고 칩시다. 그럼 아까 질량 가중된 평균이었었죠. 질량 가중된 평균을 우리가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얘를 직선으로 이어서 그 직선이 어느 점인가입니다. 그게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분점, 외분점 그 얘기입니다. 식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야. 자, 이렇게 됩니다. 요 점 어딘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느 쪽의 질량이 우세하냐일 겁니다. M1이 극단적으로 많으면 요게 가까울 것이고 M2가 극단적으로 많으면 요게 가까울 것이고. 자, 요게 됐다고 칩시다. 적당히 가운데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T,2인데 얘는 과포화인가요? 포화인가요? 불포화인가요? 과포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배웠던 이야기죠. 이 학부 때 들었던 이야기죠. 그죠? 두 개의 포화되지 않은 공기계가 만나서 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일이죠. 생각해보면은 이쪽이 RH가 100%가 안 돼. 이쪽도 RH가 100%가 안 돼. 근데 두 개가 섞었어. 근데 RH가 100%가 넘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해보니까 이 ES 곡선이 T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로그처럼 증가했다 혹은 뭐 직선처럼 증가했다 이러면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게 어디에서나 아래로 볼록하죠. 생각해보면은 익스포넨셜이니까. 어디에서나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시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우리 여러분들 대학교 때 학부 때 아마 배웠을 이야기예요. 자, 포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응결이 일어나죠. 그럼 얘가 어디론가 가야 되겠죠.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그죠? 언제가 될 거냐면은 딱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그죠? 균형을 이룰 때까지. 그러면 얘가 요 곡선상의 어느 한 점으로 간다는 소리겠죠. 그죠? 자,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어디론가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어디론가 가서 뭐 대충 여기라고 칩시다. 그냥 그림에서 어디론가 갔으니까 T 프라임, E 프라임으로 갔다고 칩시다. 결국엔 저렇게 파이널리 저렇게 가겠죠. 그죠? 자, T 프라임과 E 프라임을 구할 수 있을까요? T하고 E를 알아요? 머릿속에 생각을 해봅시다. 맨 처음에 태초에 T1, E1이라는 공기궤가 있었고 E1을 지금 우리가 압력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는 거예요. 아이소바릭 믹싱이니까 압력은 컨스턴트니까 압력은 알고 있다고 치는 겁니다. 자, 압력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얘가 얼마고 압력도 얼마고 E1을 알고 있으니까 수증기 정보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수증기 정보도 알고 있어요. 다른 공기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섞였네. 온도가 얼마가 됐어? 수증기량이 얼마가 됐어요. 근데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생겨갖고 이게 포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포화가 됐습니다. 물방울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걔가 과포화된 상태에서 딱 그 균형되는 포화된 상태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어디로 갈까요? 요 T 프라임하고 E 프라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상황은 이해가 되나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수증기량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죠, 줄죠. 수증기량이 주는 이유는 물방울이 되어서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토탈 워터 양은 당연히 컨저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물방울은 지금 고려하지 않을 거고 수증기만을 고려할 거죠. 예, 수증기의 양은 줄어들 겁니다.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 낮아져요? 왜요? 그림에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었잖아. 자, 다시 한번 수증기가 그럼 물방울이 되면은 지금 그죠?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예, 열을 내놓죠.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네? 맞아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 그래프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정황상 왠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 네, 느낌상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갔으면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죠?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딱 이제 이게 이제 학부 4학년, 석사 1학년, 석사 그 정도쯤에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공기계에서 응결했어요. 과포화가 돼가지고 응결해가지고 지금 T 프라임, E 프라임으로 가야 되는데, 자, T하고 E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래야 사실 뭐 무슨 식을 쓰든가 말든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네? 자, 다시. T가 올라가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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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경로, 여기 화살표 보이죠? 1번, 2번, 3번이라고 합시다. 이 중에서 제일 가능한 경로가 몇 번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거 나중에 논자시에 대야지.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그럴싸한 경로는 그럼 뭐예요? 2번?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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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사실 요 곡선에서 만나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고 뒤에 이야기는. 예. 어찌됐건 지금 좌우단간 보면은 그 T가 증가하죠. 증가할 것 같죠, 그죠? 생각해 보면은 수증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지컬리 수증기에서 물방울 되면은 그죠? 잡열을 내놓잖아요. 그럼 잡열을 내놓으면은 온도가 증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수증기량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하향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2번입니다. ES가 T에 대한 함수고 그렇진 않고, 그래서 2번에서만 1번 그래프는 지금 제가 T도 감소하는 쪽으로 살짝 그렸고, 근데 T가 감소할 리가 없습니다. 저 3번 그래프는 E가 지금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렸는데, E가 증가할 리가 없고, T는 증가할 거고, E는 감소할 거고, 그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1번, 2번, 3번 경로를 따지자면은
2번 경로로 가서 요 ES 곡선과 만나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건희 씨가 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죠. 요 지점에서의 포화 수증기와 곡선에 만나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원래는 T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수증기량만 줄어들어서 여기서 만나는 건데,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T가 증가하기 때문에 ES가 올라가서 조금 올라간 요점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사실 만나는 이야기는 그 얘기가 그 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앞에 설명한 대로 말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로 했어요. 자, 말로 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간 법칙이 뭐죠? 수증기가 응결해서 잡열을 방출하고 그 열을 공기가 받아서 온도가 상승했어요. 여기서 들어간 법칙이 뭐죠? 그죠?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식을 동원하면은 항상 이렇게 너무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량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은 우리 지금 압력이 일정하니까 스피디티 마이너스 알파 dp 그 다음에 근데 수증기 응결을 다루고 있으니까 LV dqv 요거 하나 더 써주면 되겠죠, 그죠? 수증기 응결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당연히 열 교환은 없으니까 얘가 제로겠죠? 그 다음에 압력 변화가 없으니까 얘도 제로일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 얘가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수증기량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죠? 얘 수증기량이 이거 부호는 근데 항상 생각해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수증기가 점점 감소하면은 dqv가 즉 음수면은 앞에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얘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dt가 플러스가 되는 거 맞네요, 그죠? 수증기량이 점점 감소하면서 거기서 잡열을 방출해서 얘의 온도가 증가하는. 됐죠? 됐나요? 근데 우리 지금 변수가 이걸로 쓰고 있지 않죠? QV를 쓰고 있지 않죠, 그죠? 저기 E라고 썼잖아요, 그죠? 수증기압을. 그럼 애초부터 왜 E라고 썼어? P라고 Q라고 쓰지. 근데 E라고 쓴 이유는 좀 요 얘를 같이 그려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포화 수증기압 곡선을 같이 그려보려고. 자, 그럼 QV하고 정보는 근데 좀 수증기량이 2로 주었으니까 E하고 QV 사이의 관계를 써야 되겠죠. 그죠? 이거 우리 전 시간에 복습으로 한 겁니다. QV가 대충 뭐랑 같냐면 입실론 P분의 2랑 같다고 했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E는 당연히 상수고 P는 지금 아이소바릭 컨디션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상수처럼 취급해가지고 그러면은 dQV는 P분의 입실론 DE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P분의 입실론 LV D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저 곡선의 기울기는 이 곡선의 기울기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겠죠? 그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dt분의 d는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입실론 LV분의 CP P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물론 우리 알고 있죠. 얘네가 상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LV도 CP도 상수가 아니지만 사실 얘가 이렇게 포화가 되면서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겠죠. 그죠? 지금 그려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저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대충 상수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한 거가 뭔지 한번 잘 째려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구한 게 뭐냐면 요 지금 아까 했지만 여기 1번, 2번, 3번 있는데 2번이 답이라고 했죠. 요 2번 선의 기울기를 구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기울기를 안다고 하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아는 셈이죠. 그죠? 기울기가 이것이고 한 점이 t,2인 t,2는 우리가 t1하고 t1, 2원, t2, 2를 알면은 우리가 t,2는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요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아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2번 직선의 방정식을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곡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뭐 클라스 어쩌고 그걸 다시 알 수 있는 겁니다. ES는 몇 번 썼죠? 우리 수업 시간에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직선을 알고 요 곡선을 아니까 교점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2번 점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T', E'을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상태로 갈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나요? 예. 요게 이제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겁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학부 과정에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 불포화된 두 개의 공기가 서로 믹싱해 가지고 이게 아래쪽으로 볼록하기 때문에 예. 과포화가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로 과포화가 되면은 응결이 될 것이고 포화 상태로 갈 것이고 어떤 상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갈 겁니다. 시험에 내야지. 네, T1, 2원을 주고 T2, 2를 주면은 얘가 파이널리 어디로 갈 것인가? T, 2를 구하시오. 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아마 여러분들 숙제에 낸 게 그거겠지만, 예,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실제로 무언가 해보는, 예, 계산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거 있나요, 여기? 이해가 잘 되나요? 막상 구하라고 그러면 또 헤맬 수 있지만 어쨌든 구하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책에 98쪽 식 4.8까지 설명한 겁니다. 다음 아디아바틱 믹싱. 자, 지금은 아이소바릭 믹싱이었습니다. 요거 책 4.1.2입니다. 2를 어떻게 뭐 동그라미로 쓰면 그 밑에 동그라미 2를 또 쓸 수 없어갖고 지금 B라고 썼고요. 아디아바틱 믹싱. 단열 과정으로 믹싱이 일어난다. 이게 뭔 소린고 하면은 지금 아이소바릭 믹싱은 같은 레벨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근데 그럼 다른 레벨에서는 어떻게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끼리는 어떻게 믹싱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믹싱이 일어날까요?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믹싱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죠? 예, 결국에는 얘가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서 같은 층까지 간 다음에, 즉 여기서 말하는 같은 프레셔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믹싱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아디아바틱이라고 쓴 이유는 아디아바틱 모션을 해서 아디아바틱 모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바릭 믹싱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디아바틱 믹싱은 뭐 adiabatically moving to the same pressure. and 그 다음에 아이소바릭 믹싱. 네, 써놓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써놓으면 되게 거창하지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아이소바릭 믹싱을 배웠는데 두 개의 서로 그 층이 같을 때 이야기고 두 개의 층이 다르면 결국 같은 층까지 와서 이렇게 섞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아이소바릭 믹싱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아디아바틱 무빙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앞절하고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게 없죠, 그죠? 자, 아디아바티컬리 무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보존되죠? 뭐가 보존되죠? 그죠? 세타가 보존되죠. 또
수증기량도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공기 질량당 수증기량이 보존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요 단위 공기 질량당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부피로 바꾸면은 부피는 변하죠. 그죠? 올라가면 이게 뭐 팽창하겠죠. 그죠? 뭐 팽창하나? 팽창하겠지. 그죠? 온도가 압력이 낮았으니까 부피가 팽창하겠지. 그러면서 온도가 내려가겠지.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단위 공기 부피당 수증기량 하면은 얘는 수증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누메리컬 모델에서도 단위 공기 질량당을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버티컬 모션에서도 보존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증기량이 보존되고 온위가 보존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수증기량, 온위, 온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썼냐면은 질량 가중된 평균값이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평균 Q바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은 질량 가중된 평균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M1, Q1, M2, Q2, M3, Q3 다 더한 다음에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점점점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거를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G1부터 G2까지 질량의 합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질량은 density 곱하기 부피고 여기서 단면적은 어차피 적이니까 단면적은 다 똑같으니까 날려준다고 하면은 요 두께 차원 하나만 남겠죠. 그 다음에 수증기량은 요 질량에다가 그때의 수증기량을 곱한 거니까 G1, G2 더하기 rho Q dg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G1부터 G2까지의 공기가 막 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아디아바티컬리 무빙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평으로 만났을 때 계속 아이소바릭 믹싱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왔던 공기께 뭐 올라왔던 공기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수평에서 만나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G1부터 G2까지 계속 연직 운동이 일어나는 상황인 건데 그 상황에서 수증기량은 어차피 보존이 되기 때문에 아이소바릭 믹싱이 일어날 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식이 그대로 사용이 되겠죠. G1부터 G2까지의 질량, G1부터 G2까지의 수증기량. 여기 아까 썼던 M1, Q1, M2, Q2, M3, Q3 밑에 분모는 M1, M2, M3 그것과 사실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유식하게 쓴 거야 라고 보였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인테그랄 P1, P2, dP 분의 인테그랄 P1, P2, Q, dP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일단 노트에 써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나? 그죠? 그 G마다 지금 Q 값이 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게 내려와도 Q 값은 안 변하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질량의 가중 평균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쓴 거는 쓸 수 있나요? 써봐 하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나요? 뭘 쓴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렇죠. 하이드로스태틱 어프록시메이션 쓴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나? 그거 쓴 거예요. 하이드로스태틱 어프록시메이션 쓴 겁니다. G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죠? G가 없어졌나? 이걸 썼겠지. dP분의 dG는 마이너스 rho G 이걸 썼겠죠. 그래서 dP는 마이너스 rho G dG 이걸 썼겠죠. 그런데 G는 약분이 되겠지. 상수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나왔겠지만 여기서 약분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로 DG 대신에 DP를 쓴 겁니다. 그죠? 이렇게 쓰고 나니 뭐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P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P2-P1분의 인테그랄 P1부터 P2까지 QDP 하면 되겠죠. 예, 이래서 이게 또 이게 연직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P로 바꿨을 때에 또 드러나는 장점 중에 하나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직 코디네이트를 G가 아니고 P로 쓸 때, 예, 여러분들 대기역학 시간에 배우죠? 그죠? 대기역 시간에 배우죠. G가 아니고 P를 썼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은 덴시티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덴시티가 날아가는 게 아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DP가 마이너스 로 G DG이기 때문에 로하고 G를 한꺼번에 묶어서 P로 바꿔버리는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 덴시티가 날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연직을 이렇게 스큐티 로그 P 다이어그램 뭐 이런 거 알죠? 예, 스큐티 로그 P 다이어그램에서 하면은 우리가 그 어느 층에서의 평균 Q 값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은 P에 대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평균한 여기는 지금 뭐 덴시티를 구해야 되는데 덴시티를 구할 필요가 없이 P에 대해서 그냥 프레셔에 대한 가중 평균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해본다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뭐 그래서 Q 값이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뭐 여기 요만큼 이걸 일정한 DP로 다 자르는 거죠. 다 일정한 DP로 잘라서 여기서의 평균 Q, 여기서의 평균 Q, 평균 Q, 평균 Q, 평균 Q, 그 다음에 곱하기 DP 해가지고 얘를 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P1, P2 해가지고 뺀 걸로 그 간격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P 다이어그램을 그렸다면은 평균 Q 값씩 뭐 아주 계산이 심플해지는 거겠죠. Q가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세타 봐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아디아바티컬리 무빙을 했을 때 템퍼러처는 계속 변하죠. 그죠? 아디아바티컬리 무빙은 템퍼러처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식을 세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얘가 이렇게 무빙했을 때 얘의 템퍼러처와 얘의 템퍼러처가 달라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도 세타는 그때 세타고 그때 세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세타는 여전히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세타를 가지고 평균해 주면 될 겁니다. 세타도 그래서 당연히 같습니다. P2-P1분의 인테그랄 P1부터 P2까지 세타 dP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결론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아니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타 1이고 여기서는 세타 2였어요. 올라가면 세타 1이고 내려와도 세타 2예요. 얘네가 섞이는 거죠. 섞이면서 세타 1과 세타 2 사이의 어느 값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세타 바가 된다는 뜻인 거죠. 이해가 되나요? 내려오고 그러니까 올라가도 그대로 세타 1, 내려와도 그대로 세타 2. 근데 섞이면 이제 다른 세타 값. 요 다른 세타 값도 또 요만큼이니까 막 섞이는 층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게 이런 섞인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제가 섞인다고 해서 여기서 한 번에 여기로 가고 한 번에 여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요만큼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고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요 사이에서는 이런 대류 운동이 활발하게 이렇게 팔로 젓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큐바하고 세타바가 결국에는 그 믹싱 레이어 사이에서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겠죠, 값이. 어디로? 큐바와 세타바로. 그래서 우리가 밑에 하부 믹싱 레이어에서 연직 프로파일을 그렸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세타하고 큐가 컨스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프로파일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그 구름 물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이디얼라이즈 실험을 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상적인 실험을 할 때가 많은데 그 바다 넓은 바다 위에서 이렇게 사운딩 하나 똑같은 사운딩 만들어 놓고 전체가 똑같은 사운딩 만들어 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아이디얼라이저 실험할 때 제일 심플하게 쓰는 사운딩 형태가 뭐냐면은 이걸 세타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밑에 믹싱 레이어에서는 세타가 균일하고 왜냐하면 이런 믹싱 과정에 의해서 세타 바로 동일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설령 사실 맨 처음에 프로파일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우리가 믹싱이 잘 일어나는 레이어라면 결국 모델이 어떻게 계산될 거냐 그리고 실제 네이처도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렇게 주는 겁니다, 사실. Q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타고 이건 지금 뭐 P로 써도 되고 D로 써도 되고 사실 상관없습니다. Q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까지 일정하다가 뭐 이렇게 줄어드는 요게 QV. 요게 아주 티피컬한 아이디얼라이즈 사운딩입니다. 요 레이어에 여기가 그래서 이제 믹싱 레이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엔트레인먼트다 뭐다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우리가 엔트레인먼트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기까지가 이게 믹싱 레이어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세타가 일정이에요. 세타가 일정이에요. 그럼 템퍼러처는 어떻게 될까요? 고도가 상승하면 템퍼러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건조 단열 감률로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위로 세타가 지금 여기서 고도에서 일정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템퍼러처는 감소합니다. 근데 Q분이 일정하죠. 그럼 RH는 증가하겠죠. 그럼 어디가 제일 모이스트할까요? 위로 탑으로 가면 갈수록 모이스트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근처에서 구름이 생깁니다. 요 근처에서 구름이 생겨요. 요 믹싱 레이어 우리가 유식한 말로 하면 바운더리 레이어. 바운더리 레이어 탑 부근에서 구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탑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게 구름물에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 클라우드 탑,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탑이 되어진 바운더리 레이어라는 뜻이에요. 클라우드 탑 바운더리 레이어인데 자, 이 과정에서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믹싱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여기 그 버티컬 모션이라는 게 딱 여기서 여기까지만 일어나리란 보장은 없죠. 그죠? 뭐 여기서도 내려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 요 믹싱 레이어 위층에 있는 공기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물론 요 밑에만큼 지금 버티컬 모션이 활발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요 위에 있는 공기는 엄청 따뜻하죠. 그죠? 세타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세타가 여기서 확 증가하고 있으니까 엄청 따뜻하죠. 심지어 요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렸지만 조금 더 우리가 얘를 더 아이디얼라이즈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점프를 주는 거죠. 점프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갑자기 확 증가해요. 주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요 위쪽에 이제 고기압 덩어리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고기압 그러니까 그 아래쪽으로 침강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 라지 스케일 서브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서브시던스라고 부르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공기가 따뜻해지겠죠. 그죠? 요게 그래서 믹싱 레이어 요 경계선에서 갑자기 세타 이렇게 증가하는 그리고 고기압이 아래 내려오면서 이게 갑자기 드라이해지는. 그럼 여기 있던 공기가 침강을 하면서 살짝 내려오면은 엄청 따뜻하고 엄청 건조한 공기겠죠. 그럼 그게 구름층하고 들어오면은 클라우드 탑에서는 활발한 증발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클라우드 탑에서는 보통 그런 물리 과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이게 상승을 하니까 클라우드 탑에 몰려야 되겠죠. 이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막 믹싱이 이루어지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상승에서 가장 모이스트하다고 그랬으니까 뭐가 이렇게 위쪽에서는 그래서 클라우드 탑 주변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죠? 모이스트하니까 구름이 막 생기면서 근데 위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증발도 이루어지면서 그게 그리고 불과 몇 미터 차이로
예, 구름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불과 몇 미터 차이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 이거를 그 클라우드 두께가 보통 몇 미터냐면 한 몇백 미터 정도쯤 돼요. 그 클라우드 탑드 바운더리 레이어의 그 클라우드 뎁스가 한 몇백 미터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모델로 계산한다고 하면 모델이 막 연지 격자가 1km고 이러면은 1km 이 안에서 구름이 이렇게 생기고 몇백 미터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막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섞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통적인 모델에서 계산이 되게 안 됐던 이유입니다. 이런 쉘로우 컨벡션들이 계산이 잘 안 됐던 이유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아주 최근에 뭐 2017, 8, 9, 20 요 정도쯤에 이제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델타 G를 그럼 얼마만큼 줄여야 얘가 우리가 결과를 만족되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버티컬 모션이 잘 리졸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할 수 있죠, 그죠? 이거 예전에 그 몇 달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대사인데 궁금할 수 있잖아. 본 적 있나요?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어요. 얼마쯤 돼야 되는가? 사람들이 실험해봤어요. 5m에서도 잘 안 됩니다. 델타 G가 5m 이하로는 잘 안 줄여봤는데 20m 보통 아주 콜사는 40m 정도쯤 됩니다. 델타 G가 그런 요런 걸 실험하는 스케일에서 델타 G가 이건 좀 콜사한 거 아닌가 하면서 한 40m 정도쯤 돼요. 40m, 20m, 10m, 5m로 줄였는데 여전히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아직 안 줄여봐서 모르겠어요. 너무 계산이 헤비해가지고 안 줄여봤는데 거기까지 줄여도 여전히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파인한 일이고 아주 파인 스케일에서의 일이어서 그걸 아직까지 잘 리졸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산하려면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델타 G를 아주 파인하게 줄이거나 아니면은 커다란 델타 G에서도 잘 계산이 되도록 모수화를 잘 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아직은 우리가 어느 쪽도 사실 그 결과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이 맨날 틀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디아바틱 믹싱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소바릭 믹싱에서는 뭐 수증 기압도 그렇게 써도 되고 뭐 그다음에 온도도 그렇게 써도 되고 그렇게 되지만 아디아바틱 믹싱에서는 그렇게 뭐 E나 T는 이런 식의 심플한 식을 따라가지 않겠죠? 왜냐면 E도 변하죠? 왜냐면 P가 변하니까. 내려오면 P가 변하니까. 내려오고 올라오면 P가 변하니까. E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템퍼러처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매스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는 변하지 않는 버티컬 모션에서 변하지 않는 Q하고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변수 변환에 의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프레셔 값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의 4.2가 이제 컨벡션인데요. 4.2 컨벡션. 이제 믹싱을 배웠으니까 컨벡션을 배울 건데. 자, 거기 책에 보면은 4.2.1에는 뭐 레벨 오브 프리 컨벡션 있고 그 다음에 4.2.2의 컨벡티브 컨덴세이션 레벨 뭐 그런 거 어디서 배운 적 있죠? 뭐 CCL, 뭐 LCL 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이거 그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학부 때 배웠던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이야기가 좀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CCL, LCL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4.2.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 Elementary Partial Theory. for convection. 엘리멘터리 파슬 시오리니까 뭐 기초적인 공기궤 이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공기궤가 상승해 가지고 컨벡션을 그러니까 상승 운동이니까 상승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은 공기궤가 상승을 하겠죠. 왜 하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부력에 의해서 상승한다고 그랬었죠. 공기궤가 상승하는 힘은 부력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예, 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뭐 이렇게 위아래 힘 분석하기도 했었고, 혹은 뭐 DW 오버 DT를 가지고 쭈르륵 했더니 살아남는 텀이 부력 텀 이랬었죠, 그죠?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력에 의해서 공기계가 뜰 겁니다. 공기계가 뜨면은 위쪽 방향으로 속도가 생기겠죠?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의 상승 속도가 생길 것인가? 예, 부력이 얼마면 상승 속도가 얼마만큼 생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 컨벡션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승 운동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 상승 운동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뭔가? 좀 아까 얘기했지만 벨로시티 궁금하죠? 그죠? 상승, 공기가 상승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얘가 빨리 올라갈까? 궁금하죠, 그죠? 또 뭐가 궁금해서요? 공기가 지금 사실 우리가 얘기했지만 요 대기 운동에서 상승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수평 운동은 사실 물론 수평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무언가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예, 재밌는 걸 만들어내는 거는 상승 운동인 것 같아요. 그 컨벡션이에요. 예, 우리가 그래서 지금 구름 물리에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컨벡션이 일어나야, 즉 상승 운동이 일어나야 효과적으로 응결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죠? 얘가 물방울이 맺힐 때, 물론 얘가 이렇게 복사냉각하면서 물방울이 맺힐 수 있지만, 뭐 그게 되게 흔한 과정, 뭐 흔하지도 하지만 그게 대기 중에 구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니고, 상승하면서 단열 운동에 의해서, 단열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상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공기가 상승하는 컨벡션 운동에 대해서 분석할 거예요. 뭐가 궁금한가요? 안 궁금하면 배울 이유가 없지. 공기가 이렇게 막 상승을 할 거야. 얼마나 빨리 상승할까? 그죠? 일단 궁금할 것 같아요. 뭐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한가? 이런 거 사이즈 궁금하지 않을까요? 예, 위로 올라가는데 얘가 얼마나 크게 올라갈까? 예, 이따시만할까? 요만할까? 예, 이런 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할 수 있잖아. 그죠? 또 그죠? 쉐이프 어떤 모양일까? 원기둥일까? 사각기둥일까? 뭐 원뿔일까? 뭐 원뿔을 이렇게 확장되는 걸까? 아니면 점점 좁아질까? 예, 뭐 이런 이야기들. 예, 기본적으로 사실 대칭이니까 뭐 원 어쩌줄 것 같긴 하고, 그게 원 기둥일까? 원뿔일까? 원뿔을 뒤집어 놓은 걸까? 예, 궁금할 수 있죠. 또 컨벤션에 또 뭐가 궁금하세요? 보통 이게 궁금하대요, 사람들은. 인터랙션. 올라가면서 주변 공기랑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여담이지만 연구를 하는 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뭐가 궁금한 건가? 네. 이게 우리 원래 그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였었는데 그 18년쯤이었을 것 같은데, 뭐 불과 3년이 채 안 된 이야기인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버스라고 부르죠, 상사, 혹은 좀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PI라고 부르면 됩니다. 뭐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 결국 그 외부에서 저희 프로젝트 따와서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PI 혹은 뭐 버스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PI라고 불렀었는데, 아무튼 그 PI가 이제 다른 연구자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 시간이 있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같이 낑겨서 잠시 미팅을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었냐면은 그 워프 모델을 가지고 되게 아주 파인 스케일로 모델링을 했어요. 워프 파인 스케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서 결국 뭐였냐면은, 우리가 파라메트라이제이션하고 있는 컨벡션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컨벡션은 많은 부분에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는데, 모델에서 그 부분을 뭔가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막 그 워프에다가 이렇게 거의 모델에다 이렇게 그
그 파티클 트라젝토리를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버블이 그려지나 이렇게 보고 실제로 그 이렇게 버블의 크기도 모델에서 계산을 해보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 되게 신기한데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의 시작은 궁금증이에요. 도구는 사실 지금 얼마든지 있다고 봐도 됩니다. 없으면 사실 만들어도 되고 도구는 우리가 있으면 있는 걸 쓰고 없으면 만들면 되고 그런데 결국 그거에서 하고 싶은 게 무언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무언가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컨벡션은 보통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당연히 모델을 거의 다 씁니다. 최근에는 당연히 모델을 쓰고 근데 모델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겠죠. 없었거나 모델이 제대로 계산을 못하던 시기가 있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랩에서 실험도 하고 그랬었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새는 거의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예전에는 이렇게 랩에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이렇게 국지 가열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실험도 했다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모델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모델로 항상 계산을 하지만 사실 그런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야기하면은 모델이 젊은 과학자들이 무언가 빨리 결과를 내게 하는 데는 참 좋은 도구예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잖아, 모델은. 그죠? 돌리면 뭐가 됐든 결과는 나오게 마련이죠. 뭐 시계에 의해서 계산을 하라고 그러니까 결과는 나오게 마련이지. 그런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라고. 이게 흔히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예요. 모델을 돌려서 나왔으니까 이게 맞다고 믿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참은 항상 저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진짜와 맞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특히나 최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를 개발했어, 혹은 뭐 모델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어, 그러면 항상 그것이 관측과 일치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벡션을 사실 그러면 어떻게 관측을 하는가, 되게 복잡하겠죠. 생각해보면은 막 상승하는 상황인 건데, 그걸 어떻게 관측할 것인가. 뭐 관측하는 방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를 띄우기도 하고요. 뭐 밑에서 레이더나 라이다를 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얻은 관측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모델하고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생각해보면 관측 결과를 우리가 그러면은 잘 믿을 수 있을까? 애매합니다, 사실. 컨벡션이 일어나면 되게 짧은 스케일이니까 이렇게 지금 잰 거랑 이따 잰 거랑 다르기도 하고 여기서 잰 거랑 여기서 잰 거랑 다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측 결과를 우리가 모델하고 비교할 때 엄청 어렵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각자가 무슨 연구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에 모델링 스터디를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연구를 빨리 그게 따라잡는 방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제 관측 캠페인이 생기고 그러는데 아직 미국에 비하면 멀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하면 걔네는 관측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것만으로 계속 이렇게 그 유지가 되는 연구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든지 이렇게 모델을 해야 아직 되는 곳이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해서 연구자가 될 때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관측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고 그래서 모델과 관측이 항상 이렇게 일치되는지를 관측의 결과를 항상 그렇게 모델의 결과를 관측의 결과와 비교해보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관측 혹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내고 한답니다. 어렵겠지 당연히. 자, 식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상승하는 거 했었어요, 그렇죠? 했었나?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노트 지난번 페이지에 지난주 수업 시간에 했던 거에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서 B는 이게 보이언시고 TV 백그라운드 분의 TV 파슬 마이너스 TV 백그라운드. 그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이언시. 원래는 출발은 이렇지 않았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둡시다. 보이언시 포스는 기본적으로 부력은
밀도에서 오는 거였었죠, 그죠? 그죠? 내가 주변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예, 내가 받는 중력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있는데 예, 요 주변 매체의 밀도만큼 나를 위로 들어올리는 예, 유체의 성질 때문에 오는 힘이 있었었고 예, 그 두 힘의 차이에서 의해서 이렇게 차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밀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었는데 예, 그 밀도가 우리가 압력이 후닥닥닥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면은 예, 결국 저게 온도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했었죠. 예, P는 로 RT에서 로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P가 같으면 T의 차이에서 오겠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바꾼 거였습니다. 그죠? 예, 항상 이렇게 결론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보연시는 버추얼 템퍼러처에서 오는 거지. 예, 이렇게 하면 결론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항상 출발해서 와야 돼요. 자, 얘를 조금 유식하게 써봅시다. 얘를 유식하게 쓰면은 양변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W, dW는 GB, d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 어디 갔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런 식으로 흔히들 바꾸거든요. 뉴턴의 운동 법칙 이게 지금 뭐 이거는 사실 일과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바꾼 건데 그 여러분들 이거 식 보면 되게 어렵게 할 수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혹시 그런 거 배우잖아요. 등가속도 운동 법칙의 법칙 3개 해가지고 그런 거 배웠었죠.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AT였나? 2AT였나? 뭐 아무튼 이런 거 배우죠. 그죠? 요거 이렇게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예. 기억이 안 나나? 고등학교는 제가 훨씬 더 나중에 먼저 졸업했는데 예,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한 지 기껏해야지 한 10년 되지 않았겠어요? 10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마지막 시기 조금 저기 한 거죠. 예, 마지막 시기 어떻게 한 건데 생각해보면 얘는 그냥 가속도 A가 있으니까 이걸 시간에 적분한 거고 얘를 한 번 더 시간에 적분해서 X를 얻는 건데 EAT가 아니고 EAS다. 예, EAS인데 예, 이 마지막 식은 좀 특이하죠. 시간이 없어지죠. 예,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식을 사실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 요 t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시간 t를 없앤다고만 설명을 해요. t를 없애가지고 이제 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열심히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럼 t를 왜 없앴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예, 요의 준비 땅 해가지고 이걸 시간을 재기가 좀 귀찮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만 아는 거야. 그 사이에 몇 초가 걸렸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예,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만 알았을 때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법칙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이쪽으로 나눠주고 양변의 질량 M을 곱해주면 그리고 MA는 F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결국 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F 곱하기 S이기 때문에 얘가 힘. 예, 사실 그래서 이게 힘과 일과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여기서 여기로 간 것도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약간 수학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께 수학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이 좌변이 어떻게 쓰냐면은 dt분의 d, dt분의 d 지겠죠? 이거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 돼요. 예.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t분의 dw라고 쓸 수 있죠. 얘가 w니까. 그 다음에 얘를 변수 변환합니다. dg분의 dw. 예, 그 체인 룰이죠. dg. 그럼 얘는 다시 again w dw분의 dg. 네, 그러면은 좌변에서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없어졌죠. t가 없어졌죠. 그죠? 타임이 없어졌죠. 여기서 얘를 한 번 w로 바꾸고 예, 그 다음에 요 남은 t를 예, g를 체인으로 써서 얘를 한 번 더 w로 바꾸고 예, 그래서 시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가 좌변에다 쓰면은 그 다음에 뭐 양변에다 dg 곱하면 이렇게 오는 거는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은 오씨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변에 적분해 볼까요? 네, 양변을 적분해 봅시다. 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w를 적분하니까 2분의 1 w 제곱이겠죠? 네, 2분의 1 w 제곱 마이너스 뭐 w 제로 제곱은 g는 상수일 거니까 그리고 b는 당연히 변할 테니까 dg g0분의 g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쓰니까 진짜 이거랑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2분의 1 w제곱 마이너스 w0 제곱 예, 이 폴스가 지금 g 곱하기 b인데 g 곱하기 b를 지금 g0부터 g까지 적분한 거고 여기도 f를 간거리만큼 곱한 거니까 이것과 완벽하게 같은 식인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식인 거고 사실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운 거고 여기서도 그래서 왜 한 거냐면은 예, 타임은 여기서 지금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여기서 시작해서 요의 준비 땅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몇 초 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요 사이에 지금 대기 상태를 알고 있다고 칠 때 여기서 상승해서 여기 지금 요 지점에서의 상승 속도는 얼마가 될 것인가 벨로시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바닥에서 G0에서 상승은 0이었다고 칩시다. 애초에 0에서 시작했다고 애초에 상승하는 공기가 아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W 제곱은 2 곱하기 G의 G0부터 G까지 B, DG 하면 되겠죠. 그죠? 되죠? 자,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는 뭐랑 같냐면 2R 인테그럴 G0를 제로라고 씁시다. 제로. 예. 제로부터 lnp까지 tv 마이너스 tv0 t lnp와 같습니다. 예. 뭐가 쓰였을 것 같은가요? 우선 B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했겠죠, 그죠? B 자리 부력에다가 대입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을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으신가요? 쓸 수 있겠어요? 그거 쓴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정력학 과정 쓴 겁니다. 정력학 과정 다시 한번 써볼까요? 네, dp분의 dg는 마이너스 로우 g라면서 그죠? 페나 조금 버텨주지 않을래? 예, 그러면은 로 대신에 p는 로 rt니까 예, rt분의 마이너스 p dg 쓰면 되겠죠? g 어디 갔어? 예, 이렇게 쓰겠죠?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dg가 왜 나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맨날 하는 거잖아. p분의 dp는 마이너스 rt분의 g dg 하면 되죠? 그죠? 예, 여기 r을 이쪽에 넘기고 p분의 dp가 d lnp랑 같죠?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t분의 g dg가 지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데 여기 b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예, tv분의 dg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앞에 g가 있죠? 예, tv분의 g dg가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 d lnp로 변수 변환하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상수 r 나올 거고 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케이프라고 부릅니다. 이게 케이프입니다. 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 여기까지.
R까지. 자, 조금만 정리하고 끝냅시다. 자, 이게 케이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운딩을 주면 케이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운딩을 주면 케이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P, 스큐티 로그 P 다이어그램에서 요 TV0는 백그라운드의 버추얼 템퍼러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TV는 어느 상승 시작한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걔가 건조 단열 감률 따라서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TV를 얻을 수 있겠죠, 걔가? 물론 중간에 어디선가 포화가 됐다면은 수분 단열 감률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 차이만큼이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따뜻하니까 부력이 생기는 거죠. 부력이 계속 양인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요것을 더해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에다 곱하기 기체 상수 해가지고 적분하면은 그게 에너지입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어디 갔어? 상승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죠? 상승 속도를 구할 수 있네. 오, 그러면 우리가 제 버티컬 요 프로파일을 주면은 이 공기 파3, 에어 파3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게 엘리멘터리 파셀 시오리인 겁니다. 요게. 예. 별거 아니죠? 예. 그리고 어디선가 다 봤죠? 예. 케이프가 있으면은 연지 상승도가 계산할 수 있어. 예. 실제로는 케이프를 어떻게 계산하는데 정도가 뭐 아마 새로 했거나 뭐 옛날에 했지만 기억이 안 났거나 뭐 그런 이야기 정도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럼 W를 구하면 이건 사실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구한 W가 맞을까? 하면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지? 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뭘 고쳐줘야 쟤를 맞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